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의 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이 어제 화장된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4명이 숨진 과정에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가운데 1명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범죄 조직에 넘겨온 모집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소식 최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화장이 진행됐던 프놈펜 턱틀라 사원입니다.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권 일대에서 화장 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으로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현지에 연고나 가족이 없는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이곳에 안치돼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이 화장됐습니다. That body also is Korean. He died at the hospital. More than 6 days something. 이 사원 안치소엔 A씨를 제외하고도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 등 장례를 치르지 못한 한국인 시신이 3구 더 안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남성 B씨는 캄보디아 포이펫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조직에 넘기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우리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 넘게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됐던 B씨는 지난 6월 시아누크빌의 한 병원에서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A씨와 B씨 등 사원에 안치된 4명의 고인이 모두 질병으로 사망한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이들의 사망 과정에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y were dead in the hospital, right? Yeah. Not the crime. No, not a crime. 외교부 관계자는 시신과 유해가 아직 송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부분 유가족이 송환을 원치 않거나 연락이 닿는 유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국내 연고자와 연락을 취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앞서 현지에서 5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은 캄보디아 현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숨진 50대 한국인 남성은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에서 또 다른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8시쯤입니다. 이 시아누쿠빌은 범죄 단지가 밀집한 캄보디아 서남부의 최대 항구 도시인데요. 현장에선 숨진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권과 휴대전화,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유서엔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성이 숨진 곳은 한 카지노 호텔의 객실이고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현재 영사를 급파해서 현지 경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고인이 범죄 단체와 연관돼 있는지 혹시 납치나 감금 피해를 당하진 않았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당국이 고인의 유족과 아직 연락이 닿진 않아서 부검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립니다. 국감에선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감금, 실종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한국대사관이 납치, 감금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과 면피성 신고 지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외통위원들은 범죄단지를 시찰하고 모레 교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BS 최승훈입니다. 올봄 설악산에서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파고 들어가 보니 피해액이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고 이 범죄가 기획된 곳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이 내용은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설악산 근처 한 야산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테이프로 묶였고 머리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까만 비닐 우리 시장 다니는 시꺼먼 봉다리 있잖아. 그걸로 폭 씌워가지고. 범인은 지인인 한 50대 남성. 숨진 여성은 한 유령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왔는데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함께 투자 활동을 한 남성에게 살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투자 사기를 처음 기획한 인물은 정모 씨. 정 씨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회사에 송금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 가상화폐로 돈을 불려준다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GJF 본사는 올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 준비도. 하지만 영국 본사는 물론 회장인 존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피해액도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을 기획한 곳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10층짜리 호텔을 구한 뒤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고 다단계 사기 조직의 거점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캄보디아에 그런 범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지휘하면서 한국에다가 와서 사기를 치는 거죠. 캄보디아 수도 한복판에서 시작된 수천억대 금융사기의 실체는 주범인 정 씨가 구속돼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범죄와 인신매매를 해오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홀딩스 그룹이 자사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5월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 즉 부동산 계열사가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며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과 글로벌 자산 다각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국 사무소 연락처는 캄보디아 현지 번호. Due to an overload of calls,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t this time. Please call again in a few minutes. 주소지로 적혀 있는 한국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있는 사무실인데 프린스 그룹의 간판은 없고 현재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관계자는 프린스 그룹 관계자들이 수개월 전에 사무실을 비우고 나갔고 지금은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하는 30대 중국계인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과 프린스 그룹을 상대로 146건의 대규모 제재와 함께 21조가 넘는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프린스 그룹은 카지노와 부동산, 금융투자업을 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스캠 네트워크, 즉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며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열에서 결국 자금 세탁하는 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코인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조폭학 국어의 어떤 영감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를 받은 프린스 그룹의 불법 범죄 자금 유통에 한국에 있는 지점도 관여됐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